바쁜 하루 아침 분야별 전문가가 최근 소식을 대신 업데이트해드립니다. 굿모닝 데일리 뉴스. 네, 오늘 경제 소식 업데이트해드립니다.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요즘 뭐 경제 뉴스 중에 가장 한 뉴스는 뭐니 해도 이제 가상자산일 것 같은데 이 가상자산이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과세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 주식 관련해서 금투세는 폐지가 됐고 이거 뭔가 좀 형평성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또 이제 이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94,900달러입니다. 원화 기준 1억 3,700만 원을 찍었는데 네네. 이제 10만 달러가 5천 달러 가량 남았다는 겁니다. 예. 자, 문제는 수익은 났는데 내년부터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500만 원을 벌었다라고 하면 세금만 55만 원. 1000만 원을 벌면 세금은 무려 165만 원을 내야 합니다. 네. 주식 투자 인구가 한 1,400만 명, 가상자산 투자 인구가 800만 명으로 최근 들어서 많이 늘었습니다. 예. 국장 탈출하고 가상자산으로 이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셈인데 문제는 내년 이제 이 현행 소득세법상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투자에서 이득을 봤다라고 하면 기본공제 250만 원 제외하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 22% 지방세 포함해서 세율로 세금을 매깁니다. 네. 물론 뭐 당초 가상자산 과세는 2021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이제 두 차례나 앞서서 유예를 한 바가 있는데 일단 정부와 여당은 과세 체계가 좀 미흡하니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정도 유예하자, 2027년도 과세하자라고 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정작 이제 입법 주도권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세수 결손 문제를 들어서 과세 유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제 한도를 좀 크게 상향 조정하되 과세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라는 건데요. 예. 공제 한도 25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으로 올리는 안을 아마 이제 다음 주 기획재정에 이제 상정하겠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거의 그 코인 과세를 반대하는 국회 청원 게시판에 어제 하루만 5만 명이 넘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서명을 하면서 네. 이제 국회가 답변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물론 뭐 이 지금 이 공제한도 상향에 대해서 이제 뭐 일부는 이제 좋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800만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아예 이제 과세 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해서 아마 이제 금투세의 경우에는 이제 1,400만 명 투자 인구를 고려해서 결국 이제 민주당이 접었거든요. 예.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과연 가상자산도 이렇게 될지 뭐 사실은 이제 표 앞에 장사 없다고 예. 이번 논의가 어떻게 결론 날지 이건 어떤 세법 개정안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 달 말까지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소장님, 저 하나 궁금한 게 이게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 만약에 올해 안에 다 처분하면 올해는 과세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 맞습니다. 아직 그럼 한 달 조금 넘게 남았어요. 남은 기간이 있기는 있고,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주식은 저희가 매매 수수료라는 거 내잖아요. 이 그러면 가상자산도 그게 있어요? 매매 수수료가? 그러니까 이 지금 주식의 경우엔 두 가지예요. 주식은 뭐냐가 있냐면 매매 수수료가 아니라 네. 매매 수수료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받는 수수료가 또 하나가 있고 국가가 가져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거래사라고 하는데 매도할 때 무조건 내야 됩니다. 매도 수수료. 예, 매도할 때 매도 금액의 0.18%를 지금 무조건 손해를 보든 손실을 보든 내고 있는데 이건 국가가 가져가는 증권거래 세금. 예. 그리고 이 거래소들 이제 증권사들이 이제 대행을 해주다 보니까 그 서비스 요금 그건 별도입니다. 그럼 별도로 또 내고 내년부터는 이제 과세가 시작이 되고 이익이 나면은 그럼 아까 공제한도 빼고는 무조건 이제 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22% 부가세 포함해서 지방자치세 포함해서 22% 세금 내야 합니다. 그렇군요. 뭐 윤아 씨 뭐 올해 한 해 가기 전에 뭐 움직일 것 같아요. 뭐가 꼬치 있어요? 물어보시는 게. 아니 이제 하고 계신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아니 근데 본인도 투자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도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상자산이 사실 젊은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했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시니어 투자자들도 많아졌다면서요? 맞습니다. 코인 투자자 연령대를 조사해 봤더니 60세 이상 이 투자 자금이
평균 투자 자금이 20대 9배에 달했습니다. 어. 최근 3년 새 이제 시니어 코인 개미가 무려 50만 명 넘게 급증했는데요. 예. 금감원이 국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국내 1위, 2위 가상자산 거래소의 60대 이상 투자자들 가운데 1인당 평균 투자 금액은 872만 원. 20대 이하가 평균 98만 원, 100만 원이 안 됐고요. 예. 30대가 298만 원, 40대가 526만 원, 50대가 772만 원으로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이 훨씬 투자 금액이 높았다는 겁니다. 네, 네. 60대 이상 투자 자금은 20대 약 3배, 20대는 9배, 그리고 이제 30대 약 3배에 달했는데 네. 한때 이랬잖아요. 3년 전. 아니 어른들이 젊은이들 가상자산 투자로 잘못된 길 가고 있으면 잘 가르쳐줘야 한다. 예, 예. 했던 게 3년 전이에요. 예. 네. 그러던 시니어가 음. 지금은 오히려 이 시장이 적극적으로 이제 주도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크게 한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60대는 베이비 부머예요. 은퇴한 베이비 부머. IT 기기에 능숙하고요. 스마트폰, 디지털 플랫폼 활용하면서 블록체인이나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라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어떤 측면이 있느냐. 아니 은퇴하고 보니 안정적인 소득원이 부족한데 물가 올랐죠. 예. 생활비 부담 때문에 전통적인 금융 상품이 아니라 고수익을 추구하는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은퇴 자금이라는 게 사실은 이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잖아요. 자칫 손실이 커지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개인 재정 상황이 맞는 적절한 투자, 신중한 투자가 좀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상자산을 진짜 그 방금 소장님 얘기했던 거 저도 기억이 나요. 예, 막 예. 그 아이들을 꾸짖듯이 하셨던 우리 시니어들이 이제는 이 가상자산에 전면 등장하는 게 참 이게 우프네요, 우프로. 그러니까. 예, 그리고 상황이. 한편으로는 조금 소외돼 있다는 느낌도 좀 들긴 해요. 이거를 만약에 하지 않았을 그런 상황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총알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산이 가장 많은 게 60대 이상이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자가 보유가 가장 높은 비율도 60대 이상이 맞긴 맞는데 과거에 이제 뭐 예금이라든가 뭐 펀드 정도 뭐 갖고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네. 조금 더 높은, 왜냐하면 고물가가 지금 너무 오랫동안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 이제 이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이제 정보에 민감하다 보니 이쪽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포모라고 해서 fear of missing out. 야, 나만 이 상승장에 소외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요. 옆집에 누구는 야, 이걸로 돈 벌었대. 이런 얘기가 나오니 예. 솔깃하는 겁니다. 참 이게 가상자산으로 이동하는 게 이게 뉴노멀이 될지 아니면 이제 일시적일 건지 한번 좀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주제 하나 좀 더 보죠. 그 요즘 또 가상자산 못지않게 또 많이 경제 뉴스에 나오는 게 바로 삼성전자 주식 아닙니까? 국민 주식이죠. 네, 최근에 그 자사주 매입 효과 매입하면서 약간 좀 반짝하는 것 같았는데 또 지금 좀 시들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틀 올랐습니다. 네. 자사주 매입은 2일 천하, 이틀 천하. 이틀 오르고 또 이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락세로 돌아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은 자사주 매입 발표 당일 하루만 매수했을 뿐 이후 사흘 연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또 자사주 매입이 한계인데요. 네.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주가 방어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술 경쟁력 회복이나 실적 개선되지 않고는 장기적으로 상승을 유도하기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과거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제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 자사주 매입 공시한 이후 6개월 가량은 대부분 주가가 소폭이긴 하지만 올랐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어쨌든 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다라는 건 물론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이 회사가 과연 예전처럼 기술 경쟁력을 복원할 수 있겠느냐, 예. 실적이 개선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삼성전자 측에서 뭐 더 투입할 자금이 있기는 있어요, 소장님? 또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할까요? 맞습니다. 이제 일부에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더 이제 주저하는 정책을 내놓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예. 다분히 있습니다. 예, 현금성 자산만 3분기 기준 한 100조 원 가까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유보금은 충분한데, 근데 물론 뭐 자사주 매입도 한 가지 방법이고 또 3월 주총 앞두고 배당을 또 늘리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겠지만 예.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기술력을 가지고 바로 인공지능 칩 시장에서 지금 뒤처져 있는 후발주자이다 보니 인공지능 칩 시장에서 과연 차세대, 6세대 이 반도체 칩에서 과연 얼마나 성적을 내느냐, 그리고 집 나간 고객들, 이
이 글로벌 이 IT 기업들이 전부 엔비디아 쪽으로 줄 서 있는데 예. 과연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근데 소장님, 그 삼성전자 그 인력 개편 이것도 이제 곧 있을 예정인 거죠? 맞습니다. 일단 12월 정기 인사 때 이제 이 사장단 인사를 좀 보면 지금 삼성에서도 가장 이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건 관료들이 대부분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관료는 원가, 비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관료가 좀 뒤로 빠지고 기술진들, 정말 네. 기술을 아는 기술진들이 얼마나 되고 이제 등용되느냐, 요걸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라인업들을 보면 이제 앞으로 삼성에 대한 기대 계속 가야 될지 접을지 좀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경제 소식 업데이트 해드렸고요. 지금까지 첨정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